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질문할 시간이 좀 없었다 보니까 질문할 시간을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요. 어디 할 차례지? 식강 A 수능 애널리시스 여기부터 한대요? 오케이. 아이고 뭐가 많네. 식강에 A.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이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흐려 보이지? 아닌가? 기분 탓인가?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아닌가? 아닌 말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까? 첫 문장부터. 자 바로 보겠습니다. The internet really. 자 인터넷은 정말로 is a strange and wonderful place랍니다. 정말 낯설고 경이로운 그런 장소래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첫 문장에 인터넷이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딱 봐도 뭐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어서 보자면 네, 참고로 말하는데 인터넷에 대한 소재도 꽤 나옵니다. 11에서 20번에 인터넷에 대한 소재도 꽤 있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겹치는 소재가 많거든요. 이게 제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들어. 이 소재가 겹치는 게 되게 많거든. 작년에 또 이제 니네 학교에서 그 벌인 일도 있고 이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이렇게 하필이면 겹치는 소재가 많을까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겹치는 소재끼리는 여러분이 좀 매칭시켜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어서 볼게요. Information of all sorts, shapes and sizes. 모든 종류, 모양, 크기의 정보가요. is at our fingertips.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답니다. Whether through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device. 자, 그것이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태블릿 기기를 통해서든 간에 어쨌든 모든 온갖 정보가 우리의 손끝에 있답니다. 손끝에. 그쵸?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we take full advantage of that. take advantage of 하면은 뭐를 이용하다라는 뜻인데 fully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 이용하다, 완전 잘 이용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statistics. 통계는 will vary. 다양할 거랍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ich 이하에 따라서. Which article you read. 여기서의 which는 위에 써놨다시피 의문사라고 써있거든요. 이 앞에 칠판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자습서에는 써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which가 의문사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있는 article을 수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article을 됐어요? 어느 기사를 너가 읽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but 그러나 the street is the same. 이야기는 똑같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정말 낯설고 경이로운 공간으로 우리가 온갖 종류, 모양, 뭐 크기 이런 거의 정보를 우리 손가락 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떤 기사를 읽느냐에 따라 통계는 다양하겠지만 이야기는 같대요. 자, 아직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라는 거,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 그냥 이 정도만 얻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통계 어쩌고 나오긴 했는데 이어서 내용 볼게요. If we are searching for. 자, 우리가 검색하고 있다면 뭐를요? Product information, 제품 정보라든가 film and reviews, 뭐 영화 뭐 리뷰라든가 아니면 travel advice, 뭐 여행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just general knowledge, 그 밖에 그냥 뭐 일반적인 지식,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검색하고자 한다면 the vast majority of us. 자, 대다수의 우리는 will turn immediately. 즉시 몸을 돌릴 거랍니다. 어느 쪽으로요? World Wide Web, www. 됐어요? 인터넷으로 돌릴 거랍니다.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검색해? 뭐 지식인의 검색을 하든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in the hope. 어떤 희망을 가지고요? 대절이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절이야를 보면 it will satisfy. 그것이 즉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월드와이드 웹이 만족시켜줄 겁니다.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요. 됐어?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우리는 인터넷으로 몸을 향하게 된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이어서 갈게요. The result, 그 결과는 is a very revealing digital footprint of our needs. 우리의 욕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드러내는 디지털 발자국이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요. 요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이전까지에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일단 글의 소재가 뭐였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소재라고 쓰면 안 되지. 미안. 다시. 도입이라고 써요. 도입. 그러니까 도입부에서는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는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전에 나온 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알고 싶은 게 생기면은 이제 항상 인터넷에 찾아보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뭐 온갖 정보가 우리 손끝에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게 주로 된 내용이 나왔어요. 앞에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 근데 그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도 아는데.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겠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드러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겠죠. 검색을 통해서. 그러면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아주 드러내는 디지털 발자국이에요.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것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어. 그래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도입의 결과예요. 결과. 됐어요? 이 도입 내용의 결과야.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각종 정보를 얻는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심플하게 작성하자면. 됐어?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했다는 흔적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됐어? 디지털 발자국 뭐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쓸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이라고도 쓴 것도 그냥 편하게 쓴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정보를 얻은 걸 말하는 거겠죠. 정보를 얻은 거.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한 흔적이 되는 거죠. 검색한 흔적. 됐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네이버에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실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 네이버 검색어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20대 남자 검색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30대 기혼 여성 1위부터 10위까지 검색어 순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뭐다?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뭐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는 우리의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자세한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나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혼, 미혼이라고 체크하잖아 원래 회원가입할 때. 그렇죠? 그럼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떤 검색을 하면은요. 그 결과값이 뭔가 어딘가에 흔적이 남는 겁니다. 됐어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이걸 검색한 사람이 30대의 기혼 여성이었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검색을요, 100만 건이 검색됐다고 볼게요.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마우스에 대해서 100만 건이 검색됐어. 오늘 하루 동안. 그러면은 이 100만 건을요, 이제 소트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봤고 쫙 이제 그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쫙 나오는 거 있죠. 뭐 30대 남성이 예를 들어 100만 명 중에 67만 명이 30대 남성이 검색을 했다. 뭐 이런 흔적이 남는 거야. 됐어? 그 회원 정보 이런 거를 통해서. 됐어?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 검색어 순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이라는 거야. 옛날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시간 검색어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이것은 can offer, 제공할 수 있습니다. more insight about customers, 소비자들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뭐보다요? any other data, 그 어떤 다른 데이터보다도 그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이 디지털 풋프린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냐면요. 마케터들이에요, 여러분. 마케터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검색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자, 제가 학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후곡 영어 학원 이거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후곡 영어 학원을 검색이 지난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몇억 건이 검색됐다고 한번 쳐볼게요. 몇억 건이 검색됐어. 그럼 그 몇억 건을 소팅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소팅을 해갖고 누가 가장 많이 이제 검색을 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검색했나 보니까 40대 기혼 여성이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되겠죠. 그럼 40대 기혼 여성이 약 80% 정도를 후곡 영어 학원을 검색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케터 입장이야. 마케터. 내가 홍보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 맘카페 들어가서 홍보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서 지금 이 40대 여성들 여기 뭐 일산에 사는 40대 기혼 여성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또는 어떤 특정 검색어에 대해서 이 연령층이 이 나이대가 이 성별이 검색을 많이 했구나.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전부 다 뭘 통해서입니까?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서요. 다음 내용 보자면 When this information, 이 정보가 is fully contextualized, 완전히 맥락화되면은요. 맥락화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된다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1억 건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냐. 막 이제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이건 맥락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맥락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맥락화됐다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보가 완전히 맥락화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마케터들은요 can start 시작할 수 있어요. To understand customer behaviors,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걸 왜 검색했을까?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곧 있으면 이런 일이 나오는구나.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뭔가를 대응할 수 있겠죠. 자, in 어쩌고 뭐뭐에서요. What has become their very native digital environment. 자, 여기서 여러분 very가 매우란 뜻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형용사예요. very가. 그러면 what has become까지만 해석하면은요. 된 것입니다. 자, 그럼 in what has become까지 해석하면 된 것에서야. 된 것에서. 그럼 뭐가 된 거냐? 그들의 바로 그 네이티브라는 건 여러분 원래 네이티브라는 게 원주민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원주민이란 건 뭡니까?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죠. 즉 태어난 곳의 이런 뜻도 되고요. 발생한 곳의 이런 뜻도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바로 그 발생지의 디지털 환경이 된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역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막 정신없게 막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된 이 정보를 잘 정리를 했어. 그럼 잘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이 마케팅,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소비자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냐고.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겨져 있는 환경에서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마우스를 사고 싶어요. 근데 마우스를 사고 싶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갔어.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 전자기기를 파는 홈페이지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막 키보드도 팔고요, 모니터도 팔고요, 컴퓨터 본체도 팔고요, 막 노트북도 팔고 막 여러 가지 다 팔아요. 헤드셋이니 뭐니 막 잡다한 그런 컴퓨터 주변 기기를 다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마우스를 사러 갔다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 말고 나 키보드도 필요한데 그럼 키보드도 사야겠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 나 요새 본체 나갔는데 본체 사야겠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마우스도 사고 키보드도 사고 본체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 본체를 만드는 회사는 전부 다 다릅니다. 됐어? 만약에 내가 본체를 만드는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회사 마케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우스를 사러 왔어요. 이 홈페이지에서 사려고 이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우스를 사긴 했지만 키보드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요, 본체를 검색한 흔적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제 나는 뭘 정리하는 거냐면 마우스를 검색해서 본체를 클릭한 디지털 발자국만을 내가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돼요? 어디에서? 이 원래 본체를 내가 그 사용자가 클릭한 원래 발생지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처음에서 뻗어져 나간 거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뻗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본체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60만 원이네, 이거 50만 원이네 막 이렇게 봤어. 딴 사이트는 어떨까? 딴 사이트로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발자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런저런 사이트 가면서 이렇게 발자국이 생기고 있어. 됐어? 근데 이 발자국의 처음에 시초가 된 환경이 어디냐고. 그 발자국이 시작된 그 태어난 환경이 된 곳이 어디냐고요. 맨 처음 검색한 건 아니에요. 맨 처음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마케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잘 조사하고 그 디지털 발자국을 잘 확인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마우스를 사러 왔다가 본체까지 사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마케팅 팀에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체만 팔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마우스를 검색해서 많이 와. 우리 마우스도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그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에 한 발짝 내디딘 곳, 거기를 우리가 잘 조사하면 마케터 입장에서 그러면은 소비자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을 또 여러분이 까먹을까봐 제가 아래 정보 처리란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글구조 이제 역시나 소재, 제목 등은 다 작성을 해놨는데요. 결국 인터넷에 디지털 발자국을 활용한 소비자의 동향을 파악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문도 제가 2가지 버전으로 작성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12강의 A입니다.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지울게. 그리고 숙제는 이거 진도 나가고 나서 검사할게요. 이따가 끝나기 전에. 12강 A도 봅시다. 첫 문장부터. 주제라고 써있네요. 첫 문장 보니까 One important way,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랍니다.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스포츠가 differs from other common entertainment forms, 다른 일반적인 오락 형태들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바로 무엇이냐? 대절이합니다. 스포츠는 spontaneous하다는 거예요.
spontaneous.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spontaneous.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빈칸으로 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요 한 단어. 그래서 바로 뭐다? 스포츠는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인위적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스포츠는 인위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야랑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인위적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아래에 시험 포인트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스포츠는 인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당연히 인위적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본문에 나와 있는 spontaneous 이외에도 arbitrary 같은 단어라든가 unpredictable이라든가 아니면 impromptu 이런 단어라든가, 됐어요? 이런 단어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흥적인, 예측 불가능한, 인위적인,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다. 주제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rbitrary 단어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끌려요. 왜냐면 단어를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학교들이 보통 이 인위적인이라는 단어를 arbitrary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arbitrary. 요 단어가 수특에서도 별주 단어로 주는 단어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또 내더라고요. 이 단어를요. 저동 같은 데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이 단어를 활용해서 단순히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spontaneous 대신에 arbitrary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빈칸을 뚫어서 spontaneous 자리에다가 빈칸 뚫어서 arbitrary를 타고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글에 제목 또는 주제 또는 뭐 이런 거를 써라래. 이런 것들을 뭐 골라라, 적절한 거, 대입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스포츠가 인위적이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 했잖아. 근데 인위적인이란 단어가 역시나 또 이런 단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인위적인이란 단어가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어법 문제나 순서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이란 이 키워드가 안 나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위적인의 반대말은 뭔데요? 반이어도 함께 알아야겠죠. 이거는요. 인위적인이란 건 말 그대로 무작위라는 거거든요. 무작위. 그렇죠? 그럼 무작위의 반대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내가 이제 안 썼는데요. 무작위라는 거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인위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좀 쉬운데요. flexible 같은 단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flexible. flexible이 뭐야? 유동적인 거잖아. 됐어? 유동적이라는 말이 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flexible의 반대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fixed가 나와야 돼. fixed가 뭔가요? 고정된 거. 됐어요?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추가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이어로서 planned나 intended, expected, deliberate 이런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 planned, 계획된 거죠. intended, 의도된 거고요. expected, 예상되는 거죠. deliberate은 의도적인이죠. 얘도 역시나 고의의 이런 뜻이죠. 고의적인. 됐어요? deliberate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반대말이죠. 반대말. 됐어?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주안이 있다. 얘네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만 통해서도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요. 예상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 올해 월드컵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재민이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여자분들이랑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은 좀 이제 관심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월드컵. 제가 월드컵인 거 올해 이제 그 저거 있잖아요. 월드컵 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요. 제가 우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그때 월드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로 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가 편성됐더라고요. 뭐 한국 있고 뭐 어디였지? 뭐 우루과이였나? 가나 또 어디였더라? 하나 어디였지?
아 맞아 포르투갈이었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랑 포르투갈이랑 붙으면요 당연히 포르투갈이 훨씬 우세거든요. 근데 붙어봐야 아는 거잖아 이거는. 붙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스포츠의 세계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다. 붙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갑시다 이제. 내용 다 알았어요 이제 우리. 이제 쭉쭉 한번 가볼게요. 자, 스포츠는 인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play, 연극은요, has a script, 대본을 가지고 있고요. and a concert, 콘서트는요, has a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the action that entertains us in sport. 자,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은 바로 무엇이랍니까? 인위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럼 통제되지 않은 uncontrolled 얘도 똑같은 말이겠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스포츠의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주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의 영역이죠. By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event.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됐어요?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이고요. 경기에 참여한 사람에 의해 이제 통제되는 이런 거가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들은요, 콘서트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 가능 범주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스포츠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완전 모른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자세히.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When we go to comedy movie,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때 또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는요 웃기를 예상한대요. 웃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우리는 네일 바이팅이야. 네일은 손톱이고 바이팅은 깨무는 거니까 이 손톱 깨무는 거. 굉장히 약간 조마조마하고 긴장되는 이런 겁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한답니다. 이걸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포츠를 보러 갈 때 어느 팀이 이길 거다, 어느 팀이 질 거다 이거를 기대하면, 그러니까 예상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완전히 100%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게 예상 가능하면 스포츠 토토가 왜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the emotions, 감정은요, we may feel,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뭐 할 때? watching a sporting event,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감정은요, are hard to determine, 단정 짓기에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앞에서는 이 감정을 단정 지었잖아요.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아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고 호러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아 무섭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예상이 안 되는 거야. 되게 흥미진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지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막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됐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if it is a close contest and our team wins. 자, 만약에 그것이 close contest였다면요. close는 가까운 거고 contest는 경기잖아요. 그럼 가까운 경기라면요. 가까운 경기라는 게 뭐냐? 거의 근접한 수준의 경기라는 소리예요. 근접한 수준. 됐어? 그럼 근접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막상막하를 말하는 거죠. 막상막하. 됐죠? 자, 만약에 그것이 막상막하의 경기라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이겨. 굉장히 치열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may feel excitement and joy. 흥분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감정 나왔어.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러나 if it is a boring event. 자, 그것이 만약에 지루한 경기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졌어요. 야, 지루한데 심지어 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The entertainment benefit we receive. 우리가 얻는 오락적 이익은 is quite different. 완전히 다르답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흥분과 기쁨이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지루한? 실망한?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대충 감정이.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스포츠를 보러 가는 건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Because of its spontaneous nature, spontaneous 또 나왔습니다. 그것의, 즉 스포츠의 인위적인 특성 때문에 스포츠 제작자들은요, face a host of challenges.
A host of 그냥 많은이야 많은.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한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스포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스포츠 제작자들이 많은 난항을 겪는데요. 어떤 문제들이냐? They are different than those. 그러니까 그것들과는 다른 문제들을 겪는데요.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challenges예요. challenges. 됐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냐? Faced by most entertainment providers.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제공자들에 의해 직면되는 문제들. 됐어요? 이 문제들과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 예시가 지금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시가 없거든요. 내용이 이거 끝났어요. 내용이 끝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콘서트 같은 거랑 이거 해보면 그러니까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아까 처음에도 나왔다시피 콘서트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게 일정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작하는 제작자, 이 엔터테인먼트 제작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수순에 맞게끔 잘 흘러가게 계획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어떤 변수가 없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누구로 뭐 땜빵을 뭐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겪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스포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스포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엔터테인먼트 제공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많은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스포츠는 임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핵심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글구조 정리한 걸 한번 같이 보자면요. 소재는 스포츠 경기의 임의성이고요. 전부 다 임의적인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요약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약 1, 2번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다른 오락물 제공자들과는 다르게 스포츠는 일관성을 보여줄 수 없다. 좀 다른 용어를 써서 제가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됐어? 그러니까 임의적인이라는 거의 반대말이죠. 됐어? 이렇게 요약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관성. 본문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consistency 이런 단어. 핵심 단어겠죠. 일관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의 특징은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 됐어? 그럼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임의적인과 연결되는 말이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요약을 또 보자면 스포츠는 임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오락과는 다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약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위주로 쓴 거예요. 됐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얘는 본문에 없는 패러프레이징한 버전이 되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버전, 얘는 본문에 있는 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시험을 어떤 조건으로 낼 거냐에 따라서 이 요약문을 쓰는 패턴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힌트 단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할 거라면은 이제 요약문 1번 버전과 같은 이렇게 일관성 뭐 이런 단어 본문에 없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시험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힌트 단어를 안 줄 거야. 본문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써라 이런 유형들 나오잖아요. 그런 유형이라면은 이제 2번과 같은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시험에서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변형 계산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약으로 내기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대입하뿐만 아니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12강. 혹시 교무실 올 사람? 왜요? 무슨 말?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지. 아이 진짜 뭐 하는 거야. 고영실이랑 김재민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 야, 너 쌤들 다 가는 다른 반에서 만나는 거야. 아, 만남에 정말 진짜. 맞아, 캐틀만. 에이지야, 너는 문학생 누구야? 우리 사바타님이지. 아닌 것 같은데. 황금이 쌤. 얘 투러 이렇게 써. 사바타님이 아니야? 그 쓰레기 좀. 얘 투러 아니 엄청 유치원 쌤이야.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문학생도 그러거든. 근데 우리 문학생은 그 쌤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 문학생 다 그래. 다 말하는데, 그냥 애 기대하는 느낌. 얘네 발표했냐? 우리 내일인데. 애? 아직도 안 우리 했어. 쌤그 코로나 올라와서 우리 다임생 코로나 걸렸어. 우리 담임쌤 아 진짜로? 영. 일본 사람도 걸렸던데. 아, 맞아. 그래서 우리 기질쌤. 기쁠 기술쌤? 아, 주의쌤 말고. 주의쌤 육아를 시작하셨어. 근데 이 지구쌤 안 졸려? 안 졸리냐고? 나만 졸려. 진짜 엄청 여자쌤 귀엽다. 걔 엄청 걔네 반 애들이 더 짝사랑. 진짜 예쁘시네. 생명이 더 졸리고. 생각? 아니, 근데 화도 졸리고. 나는 전복. 전복은 누구였지? 연길쌤. 느끼한 쌤? 전 할아버지. 근데 그쌤 우리 부담임이거든. 쌤 코로나 걸려서 안 온다 했잖아. 근데 문학쌤이 너네 부담임쌤 누구냐 그래가지고 전복쌤이라 했더니 힘들면 선생님 찾아와. 이게 뭐야? 아, 니 진짜 열심히. 더 심해졌어. 뭐해? 주사 맞았어. 수면만. 아, 뭐야. 나 이거 배고 싶었어. 얼마 내일 배군데. 이거 밖에 없어. 저 그냥 잤어. 학교에서 안 시켜주는 애들 없어. 우리 안 시키고 뭘로? 뭐 시키냐? 근데 그거 켰는데 쌤한테 아니 배달 거기다가 학교지 거기로 와달라 했는데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배달 아저씨가. 그래서 걸렸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 아, 나는 시험 20일 남았는데. 맞아, 지금 개인하고. 그러네. 오케이. 근데 우리 반이 그런 야, 우리 반이 수학 모의고 1등 있던데, 전교 1등. 진짜? 그리고 박이주 1학기, 유리 남친. 1학기 그냥 중반 100점이었어. 응? 제일 1학기 중간이면 처음 딱 쳐. 근데 그때 막 60몇 점 나더니 2등 나오고 일성이고. 친구
지고 내가 죽고 싶어. 주쌤 예쁘죠? 아니. 야 이해가 진짜 하나도 없네. 너 정법 모르겠냐? 전법 쌤이 수업을 안 해서 그냥 교과서만 읽으면 나도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일반 쌤이 있는데 윤사 그래서 윤사 그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면서 맨날 그 사상가들 이름 이렇게 막 우스, 소크라테스 이렇게 끝나요.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헷갈리우스 이러고 오케이. 네, 애들 다 따라해. 아 너무 다니지 너무 힘들어. 빡빡해. 누구냐고? 아 아하? 난 몰라. 그 되게 어떻게 착하게 생기신. 여자야? 아니 안 쓰시는 거. 나랑 화학 다르네. 에이 진짜로? 확실히 한 명도 안 좋아하는 많이 있는 거. 네 경험쌤이랑 미쌤이랑 우리 담임 그 작년 기가스 가정쌤이랑 받았을 때였어? 맞아. 근데 난 작년 영어 나 해운쌤 알아? 근데 우리 쌤 아니었어. 쌤이 제일 싫어. 무슨 남자애들한테 여친 줄 곱창 밴드 만들려고 그래서 김혜지 그렇게 놀고 있었잖아. 자, 잘들 쉬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수업 마지막을 하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끝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근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런 건데 내가 아까 촬영을 좀 눌렀나? 기억이 안 나. 아, 눌렀구나. 아, 네. 깜빡깜빡.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10질문 나가고. 근데 그 뭐 추가로 뭐 더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몰라요. 나안 할? 근데 영어쌤 두분 나왔지. 코로나가 있어서. 아, 두 분 다 포함을 했어? 네. 그럼 너네 수업 어떻게 하냐? 그럼 EBS 올림포스. 아, 그거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TV로 틀어주는 거야? 그거 그냥 보는 거야? 네. 누가 수업 들어? 아니 선생님이 촬영해놓은 걸 EBS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봐요. 아, 쌤이 촬영,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이 촬영했는 걸? 네? 우리 EBS 아니고 그냥 일반 그 EBS 그 뭐야 인간 강사분이 촬영한 걸 본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 누가 그걸 보고 공부해요? 다 자지. 그렇지 않아? 아, 뭐 관리하는 선생님이 들어와요? 누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 아, 들어와요? 잔소리야. 들어와서 잔소리해? 근데 EBS 강의를 나도 들어봤는데 예전에 요새는 안 들은 지 좀 됐지만 정말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EBS 강의에는 패러프레이징은 없어요. 그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글이 좀 추상적인 게 많거든요. 이 올림포스 2 같은 경우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올림포스를 이제 그 지문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 이쪽으로 알려주지 이 지문에 대해서 뭐 이제 주제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EBS 강의는 나는 좀 내신에는 적합하진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뭐 아무튼 봅시다. 남은 마지막 질문 12강의 3번입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예술가들이 will often physically turn their artwork upside down. upside down은 위아래를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종종 실제로 그들의 예술 작품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거랍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냐? view it in a new way. 그것을 그 예술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요, expose areas. 그래서 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Where the work could be improved. 작품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둔답니다. 예술 작품들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첫 문장 딱 보자마자 사실 이거 아직 주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주제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술가의 양반들이 자기가 뭔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준답니다. 그 거꾸로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려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잖아요. 관점의 변화. 그죠?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 중 하나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관점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본다. 그래서 다양한 뭐 거꾸로 뒤집어서 각도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앵글 같은 단어라든가. 이게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allows 허용해 줍니다. them 그들이 to see flaws and other easy to overlook details를요. 즉 그들이 예술가들이 결함을 보도록 그리고 다른 간과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됐어요? 이런 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됐어요? 우리가 똑바로 놓고 봤을 때는 알아채지 못하고 휙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좀 별론데? 저거 좀 별론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겠죠. They couldn't see. 그들이 볼 수 없었던 after 뭐 하고 난 다음에 looking at the artwork right side up for so long. 그렇게 오랫동안 예술 작품을 right side up은 그냥 똑바로 해요. 똑바로 보고 난 후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똑바로 놓고 바라볼 때는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다른 간과하기 쉬운 세부 사항들, 뭐 결함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좀 이건 어찌 보면 반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 각도를 달리 찍을 때는 내 얼굴이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찍었을 때랑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 각도에서 찍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결함들이 나오겠죠. 됐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함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점이 전환된다라고 나왔는데 왜 시점 전환이라고 썼냐면요. 이전까지의 내용은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기준으로 얘기했거든. 이번엔 다른 얘기를 합니다. The same goes for your everyday lives. 똑같은 것이 너의 일상생활에도 go for 해당됩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너의 문제나 생각이나 일을 포함해서 여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대요. 이어서 가봅시다. You see them. 너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뭐 문제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일이라던가 걔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 그대로 똑바로 바라볼 때. 자, 똑바로 바라본다는 거는 뭡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똑바로 봐와서 그래서 you can't see them. 너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in any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뭐 너무나도 많은데 정보 처리를 이제 좀 보자면요. 예술가들도 작품의 개선을 위해 작품을 거꾸로 놓고 본다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때 예술가들이 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버림으로써 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렇죠? 본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바로 본다라는 건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던 대로 본다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안 써놨는데 좀 해당 단어, 뭐 유의어 같은 걸로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자면요. 스테레오타입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스테레오타입.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거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아이고. 자, 이거 이렇게 못하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hink outside the box. 이게 뭘까요? Think outside the box. 이게 뭐냐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hink는 생각하는 거잖아. outside는 바깥쪽에서 생각하는 거죠. 또 box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자인데 상자를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 그럼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다. 결국 뭡니까? 고정관념을 버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Think outside the box가.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첫 문장이 있고요. 결국 첫 문장에서 말했던 건 뭡니까? 어떤 관점의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변화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관점의 변화를 준다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기존에 내가 관점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기존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방식이란 건 뭡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거고, 기존에 생각하던 건 뭡니까? 고정관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기존의라는 단어도 나올 만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자, 기존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기존의. 일반적으로 기존의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쉬운 단어는 existing이에요. 이게 기존의. 됐어요? 또는 establishe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stablished. 이것도 기존의 이런 거예요. established는 원래 확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계속 이렇게 뻗어서 나가다 보면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original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방식, 기존의 방식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traditional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통적인 방식. 됐어요? 전통적이란 건 뭡니까? 변화를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에 관련된 단어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서 갈게요. By flipping your perspective upside down. 너의 관점을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너는 너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To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 새로운 방식이 어떤 거냐? Viewing the same old stuff. 그러니까 똑같은 오래된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다가 너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이거는요, of viewing 대신에 to view라고 써도 됩니다. to 부정사로 써도 돼요. 이거 of viewing 대신에 뭐 별거 아닌 것을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법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체크한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나오고, if you can physically change. 너가 신체적, 물리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요, your perspective, 너의 관점을 실제로 바꿀 수만 있다면요, 뭐 함으로써? By sitting on your head. 이 sitting은 앉는 건데 너의 머리로 앉는 거예요. 머리가 바닥에 닿게끔 앉는 거니까 뭡니까? 물구나무 서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섬으로써, 또는 flipping something, 뭔가를 뒤집음으로써, you are looking at upside down. 너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너가 보고 있는 것을요, upside down, 거꾸로 획 뒤집음으로써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챌 겁니다. 어떤 것들을요? You never did before. 너가 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치채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did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온 notice를 대신하는 대동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었던 것들을 눈치채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서? 그 altered perspective, 그 변화된 관점의 결과로서요. 됐죠? 이 글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문장 역시나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겠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너의 관점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너의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네가 알아채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 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고 내용 끝났어요. 너무 쉽죠, 내용?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답변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질문 답변은 뭐냐면요. 제가 기출을 몇 개 찾아보니까 기출에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에. 양국은 아니에요. 양국은 아닌데 타학교에 이제 기출이 있길래 이제 요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Why do artists invert their work? 그러니까 여기서 아티스트들이 왜 그들의 작품을 invert 하느냐, 뒤집느냐. 이제 한국어로 세 가지 이유를 써봐라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써본 겁니다. 그냥 써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요, 유의어로서 낼 만한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도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점을 바꾼다 해서 일단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서 관점을 바꾼다. 그럼 변화에 관련된 단어 이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럼 관점을 바꾸기 전이라면은 기존의 생각을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관점의 변화를 준다는 건 기존 생각을 버린다는 거니까.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give up 같은 단어, abandon, discard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뻗어서 나갈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입항유나 요양유나 빈칸유나 어휘나 다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쉽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문을 공부할 때는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유의어나 이렇게 뻗어서 나갈 수 있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이 지문을 학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아까 나눠드렸던 유의어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해서 이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진도는 모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뭐 진도는 솔직히 말하면 더 나갈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구문 분석만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수업방에서 구문 분석하면 되고 잡서야 다음 시간에 주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 우리가 이제 교과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진도를 쭉 이제 달려왔으니까 중간 점검을 좀 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약 한 25분가량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25분가량 일단 여러분께서 학습을 자체적으로 알아서들 하시고 저한테 좀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숙제해온 거나 이런 걸 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촬영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